안녕하세요. 절 무시하던 사람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사람은 뭐든 겪어봐야 안다던데 정말 그걸 제대로 실감한 일이 저에게 생겼었는데요. 임신과 출산 후 찐 살들로 바닥을 치던 자존심이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독한 마음을 먹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의 저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어찌 보면 저에겐 인생의 전환점과도 같았던 그때 일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국수집을 운영하셨어요. 집안 자체가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 전 이 세상 어느 가정보다 저희 집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 아빠 두 분이서 크게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두 분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인고 부부셨어요. 늘 국수집이 쉬는 날 집에선 저녁이 되면 두 분이서 투닥거리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투닥거리셨답니다. 여보, 가서 앉아 있으라니까. 저녁 내내 불 앞에서 고생하면서 요리했는데 당연히 내가 설거지 내야지. 얼른 가서 앉아 있어. 선연아, 뭐하니? 엄마 얼른 데리고 가지 않고. 아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쉬어야지. 쉬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오늘 내내 집안일 하느라 바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쉬어. 내가 마저 할 테니까. 어허, 이 서방님 말을 들어야지. 당신 얼른 가서 푹 쉬고 있으라니까. 우리 국수집 당신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설거지하다 손 무리하면 어쩌려고. 그런 부모님을 볼 때면 참 질투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마다 부모님께 질투 어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두 분 보기 좋네요.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무나 빨리 하면 될걸. 아유, 엄마 아빠 둘 다 빨리 나가. 그냥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부모님은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면서 사셨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은 1년 중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결혼 기념일이었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결혼 기념일이면 두 분이서 항상 데이트를 나가시곤 했어요. 저희가 어릴 땐 할머니 댁에 맡겨졌었고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턴 저와 남동생이 자연스럽게 그날이 되면 알아서 저녁을 챙겨 먹기도 했답니다. 주변을 보면 오랫동안 부부 생활 하신 분들은 다들 덤덤해지고 정으로 산다고들 많이 말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이 더 애틋해지고 끈끈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엄마에게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 엄마, 엄만 아직도 아빠가 그렇게 좋아? 왜 그렇게 아빠만 내내 기다려? 누가 보면 각 결혼한 신혼부부인 줄 알겠네. 선연아, 엄마랑 아빠는 부부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야. 평생 둘이서 같이 노는 게 제일 재밌는 그런 친구 말이야. 그러니 늘 기다리게 되고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에이, 그래도 벌써 결혼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좋다는 게 말이 돼? 그런 것도 다 노력하는 거야. 예쁜 점만 보려고 노력하면 점점 그 사람이 예쁘게 보이고 나쁜 점만 보려고 하면 점점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 법이거든. 선연이 너도 나중에 친구처럼 평생 함께할 사람 만나야 돼.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라다 보니 저 또한 이런 게 바로 부부구나 하며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며 컸습니다. 사실 전 연애와 결혼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 어릴 때 동네에서 아역 배우를 시키라는 말을 종종 들을 정도로 예쁘장한 편이었거든요. 대학 시절엔 학교 홍보물 표지 모델을 한 적도 있었고요. 친구들도 그런 절 보며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사실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야, 선연아, 난 진짜 네가 너무 부러워. 어떻게 주변에서 다들 너 이쁘다고 칭찬이니? 진짜 부럽다 얘. 나 네 얼굴로 태어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볼 거야. 그래?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길게 연애를 해? 난 그게 너무 부럽던데. 뭐가 부러워? 선연이 넌 인기 많잖아. 근데 왜 남자친구도 안 사귀는 거야?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바로 좋아한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어릴 적엔 뭐 모르고 미인 대회에도 나갈 정도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많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에 대한 생각이 더 신중해졌던 것 같아요. 몇 번의 연애 끝에 깨닫게 된 건 부모님처럼 저렇게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기고 외모가 바뀌어도 마음만은 여전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였죠. 처음엔 제 외적인 부분에 호감이 생겨 다가오던 사람도 결국엔 오랜 연애를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고 헤어지게 되니 점점 사람을 만나는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심으로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다 20대 중반에 친구의 남자친구를 우연히 소개받게 되었어요. 솔직히 전 소개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저보다 3살 많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첫인상은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인상이 좀 차갑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간단히 밥만 먹고 헤어지게 되었죠. 그게 전 그 남자와의 인연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남자가 저한테 자꾸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이 사람도 그저 제 보이는 것만 보고 저에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어 딱 잘라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제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꺾이지가 않더라고요. 저 죄송한데요. 그땐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자리지만 솔직히 전 그쪽 만나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연락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현 씨,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솔직히 선현 씨 외모에 호감이 생겼던 건 사실이지만 그날 대화를 하면서 저랑 잘 맞는 부분도 많다고 느껴졌고요. 무엇보다 선한 선현 씨 마음에 제가 더 끌려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저 딱 3번만 만나보시면 안 될까요? 싫어요. 전 마음이 없는 사람이랑 그렇게 만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끊을게요. 그렇게 딱 잘라 거절했음에도 그 남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날부터 아침마다 계속해서 안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대요, 선현 씨.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선현 씨, 오늘 낮에 소나기 내린다는데 우산 꼭 챙기고 나가세요. 지난번에 선현 씨가 좋아한다고 했었던 책 있잖아요.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자주 읽는 책이 있는데 마음 힘드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소소하게 저에게 연락이 오던 그 남잔 정말 거의 1년 가까이 절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통 제가 그렇게 차갑게 대하면 자존심에 오히려 화를 내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 남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관심이 가게 되었고 1년 후엔 종종 같이 커피도 마시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지게 되며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 정성에 반할 수밖에 없었죠. 연애할 땐 남자친구가 정말 지극정성이었답니다. 연애하기 전에도 그렇게 절 챙기더니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찌나 절 공주님 대접을 하던지 늘 감동의 연속이었죠. 어느 날은 그냥 흘려 지나가는 얘기로 한적이라 그런가 몸이 으슬으슬하다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퇴근하는 길에 찾아온 남자친구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는지 아시나요? 몸살약이랑 거기다 따뜻한 사골국을 보온병에 담아서 왔더라고요. 와, 이거 엄청 따뜻하다. 어디서 이렇게 사왔어? 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으슬으슬하다며.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따뜻하지? 얼른 좀 마셔봐. 그래도 이거 마시면 몸도 따뜻하고 괜찮을 거야.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오빠 진짜 감동이다. 그렇게 제게 늘 감동과 사랑을 듬뿍 줬던 남자친구와 전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결혼이 좀 이르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라면 평생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그런 다정다감한 성격이 딱 시부모님을 빼다 닮은 거였습니다. 시댁은 원래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60대 넘으시고선 조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과 땅을 처분해 건물을 매입해 월세를 받으며 사셨대요. 말 그대로 건물주라 경제적으로는 좀 넉넉한 편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시골 인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시모는 늘 따뜻하고 정감 있으셨고 시부께서도 항상 잘해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시모께선 항상 저희 부모님 안부를 물으시곤 했답니다. 사돈댁은 다들 평안하시지? 그래 별일은 없고?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감기가 유행이라던데 이참에 유자차 담은 거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구나. 아, 어머님이 저번에 담그신 거요? 그거 주변에 싹 다 나눠주시고 어머님 아버님 드실 것도 없잖아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유 아니야. 이번에 담은 게 너무 맛있게 잘 돼서 내가 우리 사돈댁 먼저 챙겨드려야 하는 건데 이참에 한 병 가지고 가거라. 우리야 내가 또 슬슬 담아서 먹으면 되지. 온 김에 선현이 너도 한 병 가지고 가고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좋으니까. 시부께선 항상 절 우리 며느리라며 부르셨는데 늘 그렇게 제 칭찬을 자주 해주셨어요. 그런 시부의 말을 들을 때면 제 어깨가 늘 우뚝 솟아오르곤 했죠. 우리 며느리 내가 저번에 동창회 가서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른다. 시골 사람들이라 그런가? 우리 며느리 보고선 아주 그냥 연예인 뺨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아주 우리 며느리 덕에 어깨가 으쓱했다니까. 정말요? 지난번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아버님 친구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래. 그때 잠깐 왔을 때 우리 며느리 보고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던지 다들 부럽다고 아주 난리야, 난리. 고맙다, 우리 며느리. 우리 집 며느리로 와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엔 정말 제가 결혼을 잘했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남편은 매일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을 했고 집안일도 저와 같이 하면서 절 정말 많이 배려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이가 일찍 생기지 않는 거였죠. 결혼하고서 얼마 안 있어 처음 임신했는데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아 유산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론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결혼 1년 차까지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겠거니 했는데 2년 차, 3년 차가 지나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검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혹여나 내 몸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점점 우울해지기도 했고요. 아마 임신을 간절히 기다려보셨던 분들이라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날은 임신을 준비하면서 제발 찾아오지 말라 빌고 또 빌었던 그런 날이 되었네요. 몇 달을 그렇게 우울해하면서 있는 절 따뜻하게 안아줬던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사실 결혼하고서 시부모님은 단 한 번도 손주 얘기를 꺼내보신 적이 없었어요. 전 속으로 시부모님이 얼마나 손주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시모께서 저에게 한 말을 듣고 전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선연아, 나한텐 아직 있지도 않은 손주보다 우리 며느리가 더 귀하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거 보면 솔직히 손주 생각도 안 들어. 그러니까 선연이 너 힘들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마. 우린 그저 너랑 동무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도 일찍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내내 말하고 싶으셨을 텐데 죄송해요. 아유,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사람 일이라는 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나도 우리 동우 낳고서 경우 낳고 딸 하나 낳아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구나. 그러니까 우리 조급해하지 말자. 우리한텐 선연이 네가 더 중요해. 정말 제 엄마 아빠처럼 절 너무나 아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시부모님의 마음이 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전 임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을 좀 놓고 나니 1년 만에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임신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처음에 입덧으로 알 정도로 입덧이 진짜 심했었거든요. 물만 마셔도 다 내뱉을 정도였고 무슨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도 제대로 못하고 몸 컨디션이 자꾸 떨어져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내내 누워만 있었네요. 아침에도 출근하는 남편 배웅을 아예 하지도 못했었고요.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걱정돼 남편을 통해 자주 연락이 오실 정도였죠. 남편은 특히나 그 시기에 정말 짠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잠깐 차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저더러 쉬고 있으라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저한테 오지도 않고 바로 욕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에서 봤더니 남편 옷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군요. 여보, 뭐야? 옷이 왜 이래? 어디 갔다 왔어? 그게 편의점에서 그냥 라면 급하게 먹다가 다 쏟았어. 냄새 많이 나지? 미안. 내가 금방 씻을게. 당신은 방에 들어가 있어. 냄새 나니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욕실 문을 닫는 남편을 보면서 순간 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절 배려하고 있었어요. 임신은 저희에겐 축복이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짠하고 힘든 일이었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4개월쯤 지나니까 서서히 나아지더군요. 그때 주변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4개월 만에 처음 시댁에 갔을 땐 시모가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 맞이하셨습니다. 어,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잔치하는 것 같아요. 좀 많지? 뭐가 네 입맛에 맞을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봤어. 오늘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맛있는 거 있거들랑 집에 갈 때 들고 가. 어머님, 이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 고생하셨겠어요. 선연이 너 이제 입맛 돌아왔다고 하길래 내가 얼마나 신났는지 아니? 아휴, 너 그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것 봐라, 살도 아주 쭉쭉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입맛 돌아왔을 때 잘 먹어야지. 얼른 앉아서 먹어. 그 뒤로 저희 식구들은 저한테 뭐라도 하나 더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시모께선 임신한 제가 힘들까봐 매일 저희 남편을 통해 반찬을 해다 나르셨고 시부께서도 종종 전화를 하셔선 저 먹고 싶은 거 없냐며 물어보시곤 했어요.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항상 손에 먹을 게 들려있곤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임신 중에 살이 진짜 순식간에 쪄버리더군요. 계속 그렇게 살이 찌니까 어느 날은 너무 걱정이 돼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나 너무 살찌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이 낳고서 살 하나도 안 빠지면 어떡하지? 찾아보니까 딱 아이 몸무게만큼만 빠지고 나머진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대. 여보, 당신 살 하나도 안 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은 살찐 티도 하나도 안 나. 내가 보기엔 당신 임신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데? 에이, 거짓말. 내가 보기에도 확 달라졌는데 뭘. 무슨 소리야, 똑같구만. 하나도 안 쪘어. 예쁘기만 한데 뭘 그래. 그렇게 전 걱정스러운 마음을 한켠에 안고서 임신 기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기 전에 딱 무게를 재보니 거의 20kg가 넘게 쪘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다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애는 커서 100일이 넘었는데 10kg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안 빠진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운동도 해야 하는데 워낙 난산이었다 보니 출산 후에 몸 여기저기가 너무 아팠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혼자 외벌이라 일에 집중하다 보니 업무도 많고 애를 돌봐줄 상황도 아니었고 또 당시 시모는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서 애를 봐주시기는커녕 시부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친정도 바쁘시니 애를 봐주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저 혼자 아픈 몸으로 애를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우울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자꾸 급하게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니까 살이 더 빠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전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도 살을 빼지 못했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변한 제 모습에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제 몸을 보고서 농담까지 던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TV를 보다가 갑자기 나온 여자 연예인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남편이 농담을 던지더군요. 야, 저거 봐라 저거. 예전에 우리 선현이도 딱 저랬었는데 말이야. 그때 선현이 도대체 어디 갔나 몰라. 선현아, 잘 살고 있니? 참,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진짜 내가 살 빼면 어쩌려고 그래? 정말? 당신 진짜 살 뺄 수 있어? 아이, 당신 저 정도만 빼면 내가 얻고 다니지 얻고 다녀. 그렇게 저희 누구보다 편한 부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3살이 됐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시동생 결혼에 시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극심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동서가 마땅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었고, 심지어 동서의 친정과 거의 연을 끊고 살았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정말 많이 반대하셨지만 결국 시동생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죠. 동서의 친정 부모님은 아예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 않으셨고, 결혼식 때 분위기가 정말 좋진 않았지만 그날 그것보다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동서의 외모였습니다. 동서는 완전 몸매가 모델 뺨칠 정도로 길쭉길쭉하고 늘씬하더라고요. 얼굴도 예쁘장해서 결혼식장에서 다들 동서를 보고서 수군댈 정도였고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인사 왔을 땐 나름 동서도 시부모님께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결혼하고 나서부턴 동서의 태도가 새초롬하게 변했습니다. 시댁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일 때면 같이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동선 밥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더라고요. 동서, 왜 밥을 안 먹어? 배 안 고파? 얼른 밥 먹어. 아, 전 7시 이후로는 뭘 잘 안 먹어서요. 드세요. 전 그냥 안 먹을게요. 어? 아직 7시 안 됐는데 조금이라도 먹지 그래. 다들 드시고 있는데. 전 괜찮아요. 지금 먹으면 나중에 더부룩해져서요. 그러더니 멀뚱멀뚱 밥상 앞에서 앉아만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부모님이 좀 불편해하시고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보니 나중에 시부모님도 동서한테 안 오는 게 좋지 않냐 슬쩍 말을 꺼내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선 또 고집을 부려서 시동생만 시댁에 보내면 될 걸 항상 또 같이 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남편은 이상하게도 동서 편을 들더라고요. 여보, 동서한테 내가 다시 얘기해 볼까? 어머님이 저번에 슬쩍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도 봐봐. 와선 밥이고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 에이, 그럼 가족인데 오지 안 와? 재수 씨가 엄마 아빠랑 친해져 보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은 그냥 별말 하지 마. 그럼 낮에 만날 때 오면 되지. 아니면 좀 얘기라도 나누던가.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뚱하니 있으니까 그러지. 그래도 나름 생각해서 참석하는데 좀 좋게 좀 봐. 당신, 당신보다 늘씬한 동서니까 괜히 질투하는 거야? 전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였음에도 남편은 제가 마치 동설 질투해서 그러는 것 마냥 생각하곤 하더라고요. 남편은 나름대로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니 좀 편을 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편을 들어줄수록 점점 동서 행동은 선을 넘기 시작하더군요. 동서가 결혼하고서 1년쯤 지났을 때 명절이었는데 그날은 동서가 투피스로 옷을 엄청 고급스럽게 잘 입고 왔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저도 깜짝 놀라 동서에게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어머, 동서, 오늘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모델 같아, 모델. 형님, 이 정도 기본이죠. 요즘 누가 펑퍼짐한 옷을 입고 다녀요. 형님도 옷 신경 좀 쓰셔야 되겠어요. 요즘 애들은 엄마가 예뻐야 좋아하더라고요. 형님 나중에 아이 학교 가면 어쩌시려고. 그래, 맞아. 당신도 재수 씨처럼 좀 멋지게 입고 다녀봐. 맨날 추리닝에 대충 입고 다니지 말고 말이야.
이것 봐. 재수 씨 정말 멋있지? 당신도 저러고 다니라니까. 그죠, 아주버님? 아주버님도 형님이 좀 늘씬하고 예쁘게 하고 다니면 좋으시죠? 거봐요, 형님. 다들 형님 상처받을까 봐 말 못하시는 거지. 속으론 다 형님 살 빼고 예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동서도 참 얄미웠지만 누구보다 화가 났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어떻게 그 옆에서 절 그렇게 까내리고 동서의 맞장구를 칠 수가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 바로 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보다 먼저 나섰던 건 바로 시부모님이었어요. 아이, 큰애가 뭐 어때서 그러니? 예쁘기만 하구만. 난 둘째처럼 예쁘게 잘 차려입는 것도 좋지만 우리 큰애처럼 편안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참 예쁘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있는데 당연히 옷차림이 편해질 수밖에 없지. 동우 너도 네 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아, 알았어, 엄마. 그렇게 시부모님이 나서면 동서도 조용해지고 맞장구를 치던 남편도 입을 꾹 다물곤 했네요. 얄미운 동선 정말 만날 때마다 저의 외모를 지적하곤 하더라고요. 워낙 시댁 식구들이 사이가 좋다 보니 종종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어찌나 저만 보면 몸매 얘기를 꺼내는지 그때마다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곤 했습니다. 어머, 형님, 요즘 운동 안 하세요? 저 아까 뒤에서 형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아주버님 친구 줄 알았다니까요. 어쩜 아주버님이랑 덩치가 똑같아지세요. 와, 바로 이게 아줌마가 되는 거구나. 그죠? 재수 씨, 요즘 이 사람 덩치 좀 한 덩치 하지 않나요? 거봐 여보, 내가 말했지? 조금만 있으면 당신 내 옷 같이 입게 생겼다니까. 그러네 아주버님. 아주버님하고 덩치가 똑 같아지면 옷도 같이 입겠네요. 뭐 나름 옷도 절약하고 그건 좋네요. 둘이서 그렇게 절 가운데 놓고 히닥대는데 어느 누가 기분 좋게 웃겠습니까? 그런 날이면 늘상 집에 갈 때 남편과 다투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진짜 당당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디서 내 몸매 가지고 뭐라 그래? 나 진짜 섭섭해. 아니, 섭섭하기 뭐가 섭섭해. 뭐 내가 당신 뚱뚱해서 싫대? 그냥 살이 좀 찐 것 같다. 덩치가 좀 커진 것 같다. 그랬을 뿐인데. 난 팩트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팩트만. 사실인데 뭐 어떻다고 그래. 뭐?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이건 자존심을 뭉개는 일이잖아. 아니 내가 그래서 당신한테 살 빼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냥 덩치가 커졌다. 그런 소리만 한 거지.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제가 뭐라고 따지면 늘 제가 예민하다, 민감하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니 정말 속이 터지고 속상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살이 좀 찐 건 사실이니까 뭐라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전 다시 재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여기저기 이력서도 많이 넣고 면접을 보기도 했죠. 그런데 초반엔 이상하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있으니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가까운 곳에만 지원을 해서 그런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댁에 갔을 때 제 재취업 얘기가 나오게 되었답니다. 시모께선 제가 무리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얘기를 꺼내셨죠. 큰애야, 애 어린이집 보내고서 좀 천천히 생각해보지 그러니 너무 서둘러서 구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면접은 여기저기 봤던 거야? 네, 면접을 보긴 했는데 연락이 계속 안 오네요. 저도 일찍 구해지면 일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서 슬슬 알아볼까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고생했는데 좀 쉬기도 하고 네 시간도 갖고 공부도 좀 해보면서 차차 준비하면 잘 될 거야. 안 그래도 아이 낳기 전엔 회사도 잘 다니지 않았니? 너라면 분명 잘할 거다. 아참, 내가 뭐 좀 줄 게 있는데 잊고 있었네. 잠깐만. 그러더니 시모는 저에게 뭔가 줄 게 있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 같이 앉아있던 동서가 갑자기 깔깔 웃더라고요. 당시 거실엔
저와 동서 그리고 저희 남편이 있었는데 시부랑 시동생은 과일을 사러 나가고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전 갑자기 웃는 동서를 보면서 왜 그런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동서, 왜 웃어 갑자기? 아니, 형님 진짜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면접이요? 형님 면접 보셨어요? 어디 면접 보셨는데요? 그냥 뭐 일반 사무직이지 뭐. 근데 그게 뭐가 웃겨? 형님, 나 진짜 너무 웃기네. 형님, 요즘 누가 아무나 사무직 근무를 해요. 지금 형님 얼굴이랑 몸매 좀 보세요. 도대체 누가 뽑아주겠어요? 아니, 난 또 어디 공장이나 이런 곳 들어가는 줄 알았네. 사무직이요? 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데. 요즘은 일반 사무직이라도 다 외모 보고 뽑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형님이 그런데 그때 동서의 반응에 덩달아 웃으며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그래, 맞아, 맞아. 요즘은 진짜 그래, 여보. 우리 회사도 신입들 보면, 아우, 장난 아니라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당신은 그 몸부터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둘이서 깔깔대며 웃는데 정말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제가 뚱뚱하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무실당할 건 아니지 않나요? 동서야 원래 개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이란 인간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살이 쪘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얼마나 괘씸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단박에 표출했어요.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어? 둘이서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래, 나 살쪘다, 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살쪄서 일도 못한다고 하는 거야, 뭐야? 아니, 뭐, 형님,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요? 전 그냥 농담한 건데. 농담? 그게 농담이야? 듣는 사람 기분이 이렇게 쳐 나쁜데 농담이라고?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 거야. 어디서 감히 남의 몸매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질이야? 아이, 당신 왜 그래?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왜 그래? 맞아요. 뭐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사실을 말해준 거잖아요, 사실을. 끝까지 정말 뻔뻔하게 말하는 동서와 남편을 보면서 전 그때부터 작정하고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저라고 뭐 저 두 사람에게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생각하고 섣불리 하지 않은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두 사람에겐 참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래, 어디 한번 사실 얘기해보자. 당신, 당신은 뭐 운동이나 하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술만 마셔가지고 배만 볼록 나온 주제에. 당신 그 밴 임신했어? 어? 남자가 임신해서 그렇게 배만 볼록 나온 거냐고. 아니, 이거 다 직장 생활 때문이잖아. 배만 이렇지 다른 곳은 괜찮은데. 괜찮긴.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선 임신해서 애 낳은 마누라 몸에 지적하는 남편이 어디가 괜찮다고 그래? 나가서 사람도 붙잡고 물어봐. 어? 당신도 그냥 평범한 애 아빠일 뿐인데 누굴 더러 몸매 지적질이야? 당신이나 거울 좀 봐, 거울.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리고 전 동서에게도 독서를 날려버렸어요. 동서, 뭐? 사무직은 나 같은 몸매는 안 뽑는다고? 그걸 동서가 어떻게 알아? 한 번 사무직으로 일도 안 해본 동서가 어떻게 하냐고?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안 그래? 네?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왜? 동서 나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고 나는 뭐 안 되냐? 내가 한 번 동서 직장 생활 안 해봤다고 무시한 적이 있어? 뭐가 있어? 대학도 전문대 나오고 학벌 나보다 안 좋다고 내가 깔본 적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동선 왜 자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사람이 그렇게 남 무시하고 자존심 깔아뭉개면 안 되는 거 몰라? 동서 결혼하고서 딱 한 번 아르바이트 갔을 때도 동서 일 못해가지고 거기서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동서 한 번 비웃은 적 있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냐고. 어? 어디 한번 얘기해봐.
아니, 그게, 뭐, 얘기 똑바로 한번 해보라고. 어디서 몸매 빼곤 제대로 들이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남을 함부로 무시해. 어디, 제대로 한번 하나하나 다 비교해봐? 어? 그러자 동사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때 안방에서 물건을 찾던 시모도 나오고 시부와 시동생도 과일을 사고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싸한 분위기를 보고서 시모가 물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웬 소란들이야? 어머님, 저 진짜 너무 속상해요. 저 살찐 거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당할 일이에요? 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매 안 좋다고 이렇게 동서랑 남편한테 무시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이고, 너희 또 그랬어? 또? 내가 분명 저번에 그러지 말라 그랬지? 아니, 어디서 어린애들도 아니고 고작 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어른이 됐으면 어른처럼 행동을 해야지. 그러자 동사 남편은 더욱 고개를 숙이고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모는 더욱 화가 나 크게 소리를 치셨어요. 아니,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가 있냐? 어? 둘째 너. 아무리 그래도 형님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하는 행동들 여지껏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 한 소리 한번 해본 적도 없다. 기왕 가족 되기로 한 거 서로 품어주고 아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했는데 네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널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어?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야 할 건 내가 아니고 네 형님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동우 넌 이 자식이 어디서 네 아내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나이는 어디로 처먹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이것들이 진짜? 사과할 거면 우리 큰며느리한테 직접 사과해. 니들 그러는 거 아니다. 자식 품고서 출산하고 고생고생하면서 여지껏 자식 키운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얼른 사과해. 얼른 사과 못해? 여보, 미안해. 형님, 죄송해요. 그렇게 동사 남편은 우물쭈물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시부와 시동생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다들 혀를 끌끌 찼고 시동생은 동설 데리고서 먼저 가보겠다며 시댁을 나서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남아 시모와 시부에게 돌아가면서 크게 혼이 났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조용히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집에 와서도 남편은 저에게 재차 사과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난 그냥 재수 씨 분위기 맞추려고 그런 것뿐인데 사실 좀 정도가 지나쳤던 거 나도 인정해.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나 좀 용서해줘. 어? 그렇게 저에게 빌고 또 비는 남편을 보면서도 전 도무지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동서도 동서지만 남편한텐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말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남편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래도 그 후로는 나름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잘하려고 노력하더군요. 사실 남편 입장도 이해를 못했던 건 아닙니다. 그토록 반대를 했던 결혼을 시동생이 했기 때문에 남편은 장남으로서 이상한 책임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동서가 친정에서도 외면받았으니 시댁에선 좀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에 더 동서 편을 들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제 입장에선 너무나 서운하더라고요. 그 뒤로 전 사실 남편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지냈어요. 그리고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관리를 했답니다. 그리고서 딱 2년이 지나자 상황은 반전이 됐어요. 전 열심히 운동을 해서 50대 초반대로 살을 쫙 빼고서 취업도 하고 직장에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선 그때 이후 임신을 해서 딸을 출산했는데 지금은 75kg로 20kg 넘게 쪄서 빼지도 못하고 있네요. 키는 저보다 5cm 더 작은데 제가 제일 살이 쪘을 때보다 더 나가는 몸무게랍니다. 그러더니 이제 만나면 맞는 옷이 없다며 얼마나 울상인지 몰라요. 형님,
형님 그땐 진짜 제가 죄송했어요. 저 정말 철없이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애 낳고 나니까 살 빼는 게 진짜 힘드네요. 그래도 전엔 조금만 굶어도 금방 빠졌었는데 이젠 굶으면 머리만 팽글팽글 돌지 살은 안 빠져요. 형님도 그랬어요? 그래, 나도 그랬지 뭐. 운동할 시간은 없지.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지. 나라고 뭐 살 안 빼고 싶었겠어? 그나마 애 좀 크니까 운동할 시간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도 할 수 있는 거지. 형님, 진짜 죄송해요. 이제 알겠네요. 그때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전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형님 그때 입었던 옷들 혹시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 출산 전에 입었던 게 아무것도 안 맞아요. 요즘 남편 옷 같이 입는다니까요. 그렇게 동선 제대로 현실을 겪게 됐습니다. 정말 본인이 스스로 겪고 나니까 그제서야 뭘 잘못했는지 진정으로 알더라고요. 사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왜 동서와 다시 친하게 지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그 전에 한번 동서와 깊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동서가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더군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가 아마 동서가 출산하고서 아이를 보러 갔던 날이었는데 그날 저한테 동선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사실 저 형님 부러웠어요. 아주버님이 형님 말이라면 뭐든 다 들으시지. 시부모님도 형님 예뻐하시지. 또 좋은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랑받으며 자란 것 같아. 형님이 정말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형님 몸매 가지고 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아이 낳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 실은 저희 집 진짜 불우했거든요. 아빠랑 엄만 돈밖에 모르시고 저 그래서 대학도 안 보내시라는 거 억지로 전문대라도 가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가서도 내내 알바비 집에다 고스란히 가져다 줘야 하고 취직하고 나선 월급에서 제 돈 제대로 받은 적도 없어요. 정말 저한테 자랑이라곤 늘씬한 몸밖에 없었던 거 맞아요. 동서, 난 그냥 그때 욱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한 거야. 나도 동서한테 그런 말 한 거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먼저 형님을 속상하게 했는데요, 뭘. 질투 났거든요. 형님이 주변에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전 한 번 사랑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심지어 시부모님도 반대하는 결혼 억지로 우겨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질투가 나더라고요.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라는 동서의 말에 저 역시 지난 동서의 잘못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론 정말 동서는 절 친언니처럼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요즘 확 달라졌습니다. 좀 사그라들었던 애정이 갑자기 솟구치는 건지 뭔지 요즘 정말 의처증 걸린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니까요. 휴가를 갈 때면 제가 챙겨온 수영복 말고도 본인이 제 수영복을 챙겨오곤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정말 긴팔 긴바지에 몸에 안 붙는 레시가드랍니다. 뭐야, 나더러 이거 입으라고? 아우, 이거 입으면 답답해. 그냥 내가 챙겨온 수영복 입을게. 아니, 다들 시원시원하게 잘 입는데 뭘 이렇게 입으라고 해. 당신이나 입어. 아, 여보,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을 쳐다보잖아. 나 그거 싫어. 그냥 이거 입어주면 안 돼? 누가 당신 보는 거 싫어서 그래. 왜? 내 몸매가 여전히 부끄러워? 난 안 그런데. 그러니까 나 당당하게 입고 다닐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부끄럽다니. 전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그딴 옷 나한테 입으라고 하지 마. 언젠 펑퍼짐한 옷을 입든지 말든지 아줌마 다 됐다면서 낄낄대며 웃던 남편이었는데 이젠 제 옷차림 하나하나 간섭하는 걸 볼 때면 참 웃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엔 밖에 나갈 때 치마를 입었더니 주변 사람들 아예 막 차단하느라 바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가만히 좀 앉아 있어. 뭐 하는 거야?
아, 당신 왜 치마를 입고 왔어? 왜 그렇게 짧은 걸 입었냐고 신경 쓰이게. 가서 바지로 좀 갈아입고 오면 안 돼? 뭔 소리야. 예쁘게 입으려고 치마 입었구만. 아, 됐고 가서 커피나 받아와. 아, 그럼 이거 좀 덮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 다리만 쳐다보는 것 같잖아. 아무도 안 보거든. 오버하지 말고 얼른 가서 커피나 가지고 오라고. 야, 안 보긴 누가 안 봐. 다 보는데. 당신 혼자 있으면 솔로인 줄 알고 누가 번호라도 따가면 어떡해. 나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 누가 번호 달라고 하면 막 소리쳐.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을 볼 때면 참 웃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제가 살을 빼고 몸매 관리를 하니 본인도 저한테 당당한 남편이 되고 싶다며 남편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좋아하던 술도 줄이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동사 쿵짝 맞추면서 절 무시할 땐 당장이라도 남편을 내다 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제 곁에 꿋꿋이 있는 건 남편인 것 같습니다. 이젠 오히려 살 그만 빼고 다시 찌우라고 하는 남편을 볼 때면 참 웃기네요. 이렇게 제 삶은 확 바뀌게 되었어요. 물론 2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 삶이 바뀌게 된 거고요. 운동도 참 열심히 하고 식단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 그냥 살만 빼기 위해 노력했다기보단 제 자신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누구보다 시부모님이 제 인생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 모습이 어떻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절 존중해주고 배려해준 시부모님께 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도 시모께서 저 운동할 때 신으라며 러닝화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선연아, 이거 좀 신어봐라. 요즘 러닝할 때 이거 많이 신는다더라. 너 요새도 운동 자주 나가니? 회사 가느라 힘들지 않고? 운동할 땐 좀 힘든데 그래도 갔다 오고 나면 개운하고 시원해서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엔 어머님도 같이 가요. 그래, 내가 너 보면서 배우는 게 참 많다. 부지런하게 아이 키우고 살림하면서 회사도 다니는데 운동까지 하니 내가 너한테 더 배워야 되겠구나. 몸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운동해. 난 우리 선현이 예전 모습이든 지금 모습이든 다 예쁘고 고우니까. 이렇게 다정한 말을 해주시는 시부모님을 볼 때면 떨어졌던 자존감도 한껏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남편과도 잘 지내고 있고 아이와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특히나 동서한 서로 육아 고충도 나누면서 전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오히려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턴 동서와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동서와는 이렇게 정말 언니 동생처럼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전히 동네에서 제일 가는 인고 부부로 잘 지내고 계시고 국수집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은 얼마 전부터 부모님 국수집을 이어받겠노라며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시동생과 동서도 큰 다툼 없이 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니 이대로만 쭉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네요. 사실 제 주변에도 저처럼 출산 후 살이 많이 쪄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우울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날 때면 전 항상 이렇게 말한답니다. 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야. 그렇게 말하면 그 친구는 그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해요. 그때 친구의 표정은 정말 밝고 사랑스럽답니다. 사람 말이라는 게 그래서 힘이 있는 것 같네요. 말 한마디에 사람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어쩌면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말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칼이 된다고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딜 가서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한마디, 진심 어린 한마디는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올 거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 인생에 큰 행운이 되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